내용의 발표를 진행하게 된 팀 핵3사의 발표자 정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처음 보고서 과연 여기에 한 반은 찰까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에 많이 교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저희는 지금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뭐라고 대학생들이 정의를 하고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좀 실력이 있는 교수님이라던가 뭐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감히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왔어요. 자, 저희의 정의가 진짜일지 가짜일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왜 프레젠테이션이 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쇼, 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볼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보죠.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와 청중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발표자와 메시지 사이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대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중과 저 발표자 사이에는 교감이, 공감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입에서 여러분의 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용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이룰 때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쇼라고 이야기했어요. 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뒤에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무대가 막 번짝번짝 빛나면서 그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대사를 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그런데 이건 우리 인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쇼가 아니에요. 진짜 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볼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프레젠테이션 적용해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노래, 아니면 춤, 영상, 무엇으로 바꾸든지 쇼라는 틀 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내용을 쇼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굉장한 천재가 있죠. 이 사람은 요거만 보시면 다들 눈치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이 2008년 맥월드에서 이 노트북, 세계에서 가장 얇다는 맥북 에어를 런칭했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키게 했던 굉장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요소가 나왔을까요? 만약에 아무리 스티븐 잡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룹핑을 하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업체들이 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삼성도, LG도, 델도, 소니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달되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대학교에 있는 207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저희가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실시를 하고요. 10분간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2번에 걸쳐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직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참석하신 거죠? 그렇죠? 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우리는 발표자가 있을 거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만든다. 손 들어주세요. 네, 파워포인트 만드신 분들. 나는 발표를 한다. 발표자다. 예,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나는 자료조사를 한다. 예, 자, 마지막에 있는 자료조사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발표를 준비를 해요. 저는 보통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죠. 이번 파워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11시까지 내용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한 새벽 2시 정도에 올라오지 않나요? 게다가 하나 더. 아니, 딱 보면은 내용이 레포트가 올라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이 끝나고 나면 새벽 3시, 4시. 와,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기 시작하면은 밤을 새는 거죠. 맨날 우리 이런 포즈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내용을 절반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75%, 둘이 합쳐서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낙제생들, 75%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너희는 이해력이 모자르니까 나의 발표를 들을 자격이 없어. 이럴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발표는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는 발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다음 같은 방법을 했죠. 바로 얇다, 한 가지 메시지로 집중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발표를 요약하면요, 이 노트북은 얇은데 얇고 얇은데 얇기까지 하고 게다가 얇아. 얇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청중들은 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구나, 제대로 이 노트북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알아서 자기가 찾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표의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압축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압축을 하는 것이 발표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쇼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쇼의 달인을 통해서 이 발표의 기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쇼의 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아프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는 정말 절정의 환희의 순간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 사람의 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치죠. 누구죠? 마이클 잭슨.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쇼를 만들 때마다 그 쇼에 압축된 결정판인 클라이막스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를 볼 때마다 사람은 굉장히 열광하게 되죠. 스티브 잡스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노트북에 대한 얇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는 노트북이다 혹은 얇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라이드에다가 봉투를 띄워놓고 어디에 가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온 다음에 여유롭게 미소를 보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긴장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그가 얇다고 이야기하려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도 발표할 때 기립박수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압축한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정보의 양이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이막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는 5%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라, 이 사실은 97%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클라이막스 순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희의 발표에서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 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겠죠. 우리의 발표에도 이런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클라이막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클라이막스란 우리의 메시지를 아주 얇고 날카롭게 칼처럼 갈아서 청중의 심리적인 장벽을 베어버리고 그 안에 우리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려나가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클라이막스의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발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 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프레젠테이션의 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쇼의 요소로 한번 바꿔봅시다. 메시지를 압축했을 때 절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절정, 다시 말해 클라이막스의 순간은 관중들에게 감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포함하는 개념이 프레젠테이션을 쇼로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이 쇼라는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가운데, 여러분의 슬라이드 가운데 이런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의 발표는 소수를 위한 겨우 6%, 5%를 위한 발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5% 그리고 전체 97%를 넘어서 100%가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감동의 메시지를 만들어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발표하는 이유고 우리가 발표할 때 정말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 명함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께 명함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여기에 있는 번호로 개인적인 이야기 말고 발표에 대한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려나가 있죠? 이걸 보실 때마다 아 그래 맞아 저조에서 칼질을 했었지? 한 번쯤은 한번 되새겨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준비했던 헬삼사조의 발표자 정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